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시공 작업형, 오늘은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로 포장을 시작으로 총 10가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원로 포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로 포장에 필요한 재료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로 포장, 그러면 원로 포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벽돌이 있겠죠. 자, 제가 준비한 벽돌은 적벽돌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아까 설명드린 벽돌 표준형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190에 90에 두께가 57이 되고요. 자, 일반형이다 라고 하면 210에 100에 60이 되죠. 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벽돌을 이렇게 놓는 평깔기와 벽돌을 세워서 까는 모르쇠역 깔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자, 평깔기를 했을 때와 모르쇠역 깔기 했을 때 벽돌의 요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프하게 하시는 깊이도 달라질 겁니다. 자, 요거를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벽돌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면적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줄자가 필요하겠죠. 줄자는 2m 정도 되는 걸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물론 현장에 작업과 관련된 공구는 대부분 준비를 해 놓는데, 공구 지참 최소한 여러분들은 줄자 정도는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줄자의 길이는 최소한 2m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면적을 갖다가 실을 띄워야 되는데, 실을 띄우기 위해서는 팩 또는 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저는 형광으로 된 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팩이 아니라 긴 대못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대못 또는 이러한 팩이라든가 이러한 대못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현장마다 준비하는 게 조금 달라요. 반드시 이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대못이라든가 팩 또는 줄도 이런 형광실이 아니라 일반 노끈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망치가 필요해요. 망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쇠망치와 고무망치가 있고요. 자, 이 쇠망치는 팩을 때리기 위한 용도, 팩을 받기 위한 용도 또는 대못을 받기 위한 용도가 되겠고, 그리고 고무망치는요, 벽돌을 놓고 나서 벽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때려주는 용도다.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가셔야 될 핵심 사항, 몇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포장해야 되는 패턴이라든가 방법은 도면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도면을 딱 받아 보시면 이게 평깔기인지 모르쇠역 깔기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깔기면 평깔기 그 패턴대로 깔아 주시면 되고, 모르쇠역 깔기면 모르쇠역 깔기 주어진 패턴대로 깔아 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현장에서 주어지는 벽돌은 대략 20개 정도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다 까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벽돌만 깔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텁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텁하기의 깊이예요. 자, 그러면 텁하기의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벽돌 두께와 그 밑에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단면도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원로 포장 단면도. 자, 벽돌 밑에 뭐가 있죠? 모래가 있죠. 그리고 모래 밑에 잡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봤을 때 잡석 두께 100mm라고 가정을 하고, 모래가 40. 자, 그리고 벽돌 두께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평깔기를 한다. 그랬을 때 벽돌 두께와 모르쇠역 깔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의 벽돌 두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반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형 같은 경우는 평깔기를 했을 때 벽돌 두께가 60이 되는 거고, 모르쇠역 깔기를 했을 때는 벽돌 두께가 100mm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맨 밑에 잡석이 100mm, 그리고 그 위에 모래가 40mm, 그리고 벽돌 두께 평깔기를 한다 그러면 60, 그리고 모르쇠역 깔기를 한다 그러면 100. 자, 전체 깊이를 보게 되면 평깔기를 하게 되면 100에 40에 그리고 60, 그렇다면 160이 깊이가 되는 거고,
자, 모르쇠 깔기를 한다. 100에 40에 그리고 100이니까 240. 여러분들이 톱하기 하셔야 될 깊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과정은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점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작업장에서 시연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작업을 시연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톱하기, 두 번째 잡석 깔기, 그리고 세 번째 모래 포설이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벽돌을 갖다가 주어진 패턴대로 포장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 패턴이라든가 면적은 도면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저는 포장 패턴은 모르쇠 깔기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면적은 가로 세로 1m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은 일반형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벽돌 두께 100mm 또는 60mm가 되는데 모르쇠 깔기니까 100mm 기준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잡석 100, 모래 40, 그리고 블럭 모르쇠 깔기를 했으니까 100mm. 자, 그래서 240 톱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삽을 이용해서 톱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줄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자를 재기 전에 대략 가로 1m, 세로 1m 가늠하기 위해서 이 삽을 자대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은 끝에서 끝에까지 960에서 8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삽 한 자리의 길이가 대략 1m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삽 머리 부분이죠. 이 머리 부분 끝에서 끝에까지는 자 30이에요. 30, 즉 30cm. 그리고 폭은 20c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톱하기 하실 때 그래서 반삽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15cm 정도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가늠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톱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톱하기 할 면적을 선을 그어서 면적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면적은 이 정도 면적을 내가 톱하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삽판자를 놓고 나서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늠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포장 면적이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톱하기 하실 때 가로 1m, 세로 1m 톱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가로 1m면 거기서 20cm 바깥,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여유 있게 톱하기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실을 띄우실 때 줄자로 1m, 1m를 정확히 재서 자, 핀을 꽂고 또는 못을 꽂고 줄을 띄워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톱하기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 1.2m, 세로 1.2m 이렇게 톱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톱하기의 깊이는 잡석을 포함해서 모래, 블럭 두께 24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잡석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잡석은 있다고 가정을 하시오. 아마 이렇게 출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잡석까지 주어진다면 잡석까지 생각을 하고 잡석 100mm까지 파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잡석이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라고 하면 벽돌 두께와 모래 두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모르쇠 깔기니까 벽돌 두께 100에 모래 두께 40 이렇게 톱하기를 할 거고, 잡석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제 작업을 같이 도와줄 우리 조교 선생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빠른 수업 진행을 위해서 저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텃파기를 하실 때는 가장자리부터 텃파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을 파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텃파기의 깊이는 벽돌 두께 플러스 모래 두께, 요거만 생각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각을 잡아서 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삽을 잡으실 때는 정상적으로 잡는 방법은 이거고요. 그리고 흙을 긁어낼 때는 왼손을 이렇게 잡고 해주시면 작업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텃파기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텃파기를 다 해놨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공구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하나 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삽이라든가 제가 들고 있는 레이크, 자, 사용하시고 나서 이 바닥에 놓을 때,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겠죠. 자, 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밟았을 때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삽이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뒤집어서 놓도록 해주시고, 텃파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레이크로다가 정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정지 작업은 평탄 작업이죠. 정지 작업을 하면서 하다 보게 되면 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포장에 작업을 하는데 좀 지장을 주는 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워내는, 자, 이러한 모션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크로다가 평탄 작업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형 벽돌 모르쇠 깔기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벽돌 두께 100에다가 모래 두께 40까지 들어갈 걸 감안을 해서 텃파기를 한 거고, 잡석 100mm는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레이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 주셔야 될 게 모래를 포설하시는 거예요. 자, 모래를 떠서, 자, 벽돌 밑에 모래, 기층 모래가 들어가게 되죠. 포설을 합니다. 자, 벽돌 밑에 모래는 두께가 40mm인데 실제 40mm를 깔았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리는 신용만 몇 삽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텃파기 할 때 그거 감안해서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모래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흙을 모래로 대체하고, 자, 이 흙을 모래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독관이 별도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 포설을 하겠습니다. 자, 가로 1m, 세로 1m를 갖다가 포장을 할 건데, 실제 주어지는 벽돌은 20장 정도이기 때문에 다 포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4분의 1이라든가 한 5분의 3 정도, 이 정도밖에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포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아까 텃파기 했던 흙으로 다시 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래를 포설을 했어요. 자, 모래 포설하고 나면 이 모래 포설한 거를 이제 정지 작업도 하고, 그리고 실도 띄울 겁니다. 자, 실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핀을 4개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을 갖다가 1m, 1m씩 이렇게 띄울 거예요. 실 띄우는 높이도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자, 먼저 1m, 1m 핀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좌측 모서리 한쪽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아까 우리 텃파기 한 게 가로 1.2, 세로 1.2였죠. 그래서 그 안에 1m, 1m 실을 띄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핀을 하나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자를 이용해서 1m를 재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정사각형을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핀만 꽂을 거고요. 처음부터 자리를 완전히 잡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꽂아만 넣을 거예요. 손으로 꽂아만 넣을 거고.
자, 마지막 부분이죠. 자, 4개의 핀을 꼽았는데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 되지 않았겠죠. 마지막에 처음 꽂았던 핀 그리고 마지막 핀 거리를 재보면 1m가 딱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줄자로 대고 핀을 빼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자, 이쪽도 다시 한번 재주시고, 자, 너무 멀어졌으면 다시 옮겨서 꽂아 주시고, 한 번 더. 처음에 핀만 망치로 박아 주시고 나머지 건 손으로 눌러서 줄자로다가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한 번씩 더 재주시는 거예요. 자, 다 됐다. 자, 1m씩 됐다. 정사각형이 됐다라고 하면 실을 띄워 주시는데 나머지 핀 3개도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치를 이용해서 핀을 박아 주시는데 간혹 보면 이 고무망치로다가 핀을 박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공구 사용 숙련도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핀을 박을 때는 반드시 쇠망치를 이용해 주시고, 자, 실을 띄울 거예요. 자, 실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일반 끈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을 띄울 때는 장갑을 끼고 있으면 실 띄우기가 좀 불편해요. 자, 요때만큼은 장갑을 좀 벗어 주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는 장갑은 반 코팅 되어 있는 장갑이 좀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 장갑보다는 한쪽이 좀 코팅되어 있는 장갑을 쓰시는 게 작업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풀려야 되니까 매듭을 지면 좀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원위치 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져서, 자, 이렇게 매듭을 져 가지고 핀에다 꽂아주고, 자, 실의 높이는 벽돌을 놨을 때 실이 벽돌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바닥에 깔려도 안 되고 벽돌 전체 높이의 중간보다 조금 위, 반 이상 위에 있게 이렇게 실을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을 돌릴 때는, 자, 걸었습니다. 실을 걸었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걸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려주고, 자, 실을 요렇게, 자, 요 상태예요. 요 상태로 요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넣어서 당겨 주시면 나중에 이 실이 이렇게 놓아도 실이 이렇게 탱탱하게 남아 있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뒤집어서 안으로 넣어서 당겨 주시고. 자,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장갑이 있으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장갑을 벗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걸어주시고, 그리고 줄 높이가 너무 밑에 있어도 안 되고 벽돌 두께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오게끔 이렇게 줄을 걸어줍니다. 자, 마무리가 됐어요. 감을 때 3바퀴 정도 감아야 나중에 줄이 이렇게 흘러내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탱탱하게 감아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장갑을 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모래 포설하고 나서 제가 정지 작업 안 했잖아요. 정지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줄 띄우는 과정에서 발로 밟으니까 평탄화 해놨던 게 다시 울퉁불퉁해지니까 평탄 작업은 최종적으로 벽돌 놓기 직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평탄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재료를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강목이 없다 그러면 벽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평탄 작업하면서 포장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 자, 아까 터프하게 한 곳에서 좀 안쪽에 줄을 띄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줄이 너무 이 아까 터프하게 한 쪽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벽돌을 놨을 때 벽돌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터프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모래를 포설한 다음에 평탄 작업할 때도 이 줄 바깥쪽까지 넣어서 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 주셔야 나중에 벽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겠습니다. 자, 일단 요만큼 평탄 작업을 했어요. 자, 평탄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벽돌을 주어진 포장 패턴을 보면서 포장을 해 나갈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벽돌은 이런 적벽돌 또는 이런 시멘트 벽돌, 여러 종류의 벽돌이 있고 현장마다 주어지는 벽돌이 다르다라고 했죠. 제가 이 적벽돌로 포장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야 되잖아요. 줄눈 간격이 명확하게 맞지가 않아서 저는 이 시멘트 벽돌로 다시 포장을 해서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런 적벽돌, 시멘트 벽돌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현장마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적벽돌이 아니라 이걸로 시멘트 벽돌로 포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모서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모로 세워 깔기니까 벽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실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놓고, 자, 실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역자로 포장을 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이 10mm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끼손가락 펴서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한 반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 간격을 띄워야 나중에 벽돌이 꺾였을 때 벽돌 끝이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 줄눈 간격 10mm. 그리고 벽돌을 놓을 때 이 실에 맞춰서 놔야 되겠죠. 실이 이렇게 있는데 벽돌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실에 맞춰서 이렇게 놓는다. 자, 기역자로 하나 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과정을 반복. 마찬가지 줄눈 간격 10mm. 자, 똑같이 하나 놓고 다시 한번 반복. 자, 3개까지 놨습니다. 자, 만약에 집안이 평탄하지 않으면 평탄 작업 해 나가면서 자, 4개까지 놓을게요. 자, 그래서 V자 또는 기역자 형태로 4개를 놓고, 자, 이 다음에는 벽돌이 다시 꺾여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줄눈 간격 10mm를 맞춰 나오면 나중에 여기서 꺾여졌을 때 이 마지막 벽돌이 줄눈에 이렇게 딱 닿을 거예요. 이렇게. 채점할 때 줄눈 간격 봅니다. 줄눈 간격 맞춰 주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 평탄 작업 해 나가면서 자, 또 같은 방법 이렇게 놓겠죠. 처음부터 고무망치 두드리실 필요 없어요. 줄눈 간격만 잘 맞추면서 자, 여기서 또 꺾여줘야 되겠죠. 꺾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가로로 꺾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에 이렇게 맞춥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패턴이 도면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꺾여지고, 다시 한번 꺾여지고. 자, 이 패턴이에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 모양 여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도면에 있는 그 벽돌 패턴 그대로 놔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20장 정도 깔면, 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5분의 한 3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은 요 위에 모래를 갖다가 포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줄눈과 줄눈 사이에 모래, 줄눈 모래를 채우고, 그리고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평탄화시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래를 채워서, 자, 줄눈 사이에 모래를 채워서 벽돌을 견고하게 할 텐데요. 자, 모래를 채우기 전에 최종적으로 패턴 한번 더 보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 간격이 일정한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게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최종적으로 모래 포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래 포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흙을 모래로 대체한다 그러면, 자, 옆에 있는 흙으로다가, 자, 포설을 해 주시는 거죠. 줄눈 모래가 되는 겁니다. 벽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래가 포설이 되는 거고요. 자, 요 사이에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은 나중에 흙으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모래로 다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포설한 모래는, 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공구가 있죠? 자, 이 고무망치로다가, 자, 두드려 주면서 좀 더 견고하게 다져 주시면, 이 줄눈 사이에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빈 틈이 생겨요. 한 번씩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벽돌 위에 있는 흙을 한번 쓸어주고, 자, 만약에 빈 틈이 있으면 주변에 모래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런 빈 공간은 다시 모래로다가 또는 흙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메꿔 주시고, 그리고 흙을 갖다가 싹 털어냅니다. 이렇게 털어냈어요. 자, 그러면 패턴이 다 만들어지죠. 자,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가장자리에 있는 벽돌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이 벽돌 올라섰을 때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는 옆에 있는 흙으로다가 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벽돌이 옆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감독관이 올라가서 견고성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흙으로 메꿔 주자. 자, 지금부터 작업은 우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주변만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흙으로다가 가장자리를 메꿔줍니다. 이 처음에 띄웠던 실은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덮어주시면 되고, 흙을 넉넉하게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벽돌을 놨을 때 이 벽돌이
높이가 지면하고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높이를 좀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로다가 가장자리를 이렇게 밟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바깥쪽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지 않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밟아 주시고, 최종적으로 포장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이 부분 벽돌이 없는 부분이죠. 벽돌을 억지로 이렇게 잘라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다 이렇게 메꿔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시공하듯이 절단기로 자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자, 요게까지.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형태로 4개가 나오고 90도로 꺾여 나간다. 요것만 잘 명심해 주시고, 패턴은 도면으로 주어진다. 여기까지가 작업 마무리가 되겠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감독관이 올라서서 견고성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 작업을 한 거를 원위치 한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점을 다 받고 나면 다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 다시 벽돌을 걷어서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 두시고, 아까 실 띄웠던 거 다시 감아서 한쪽으로, 정리정돈 상태까지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감독관이 됐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정리정돈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로 포장 모로세워 깔기가 되겠고요. 자, 평깔기가 있는데 평깔기는 따로 제가 어떤 시연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작업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마지막에 벽돌 놓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텁하기, 그리고 실 띄우고, 그리고 실에 맞춰 놓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모래포설하고 벽돌 올라오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모르세요 깔기 했을 때 깊이와 그 다음에 평깔기 했을 때 깊이는 당연히 벽돌의 어떤 두께가 달라지니까 깊이가 평깔기가 더 얕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 패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하나 놓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줄눈 간격 10mm,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로로 2개가 놔졌으면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자, 요렇게, 그리고 가로로 2개가 놔졌으면 2개가 가겠죠. 자, 이쪽 부분도 요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엇갈려서 놓게 되고요. 평깔기는 작업이 모르세요 깔기에 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잘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은 똑같고 깊이만 조금 더 얕게 들어가고, 패턴 줄눈 간격 10mm 이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고, 자, 줄눈을 10mm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일반형 벽돌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즉 길이 방향이 210이죠. 그 다음에 이 방향 요게 100이죠. 자, 그러면 210, 100입니다. 가로로 놨으면 가로의 길이가 2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벽돌을 또 세로로 놨을 때 여기가 100, 이쪽이 100이잖아요. 합이 200이죠. 만약에 이거를 붙여놓게 되면,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자, 이 부분에 10mm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이 규격이 만들어진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줄눈까지 감안해져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줄눈 간격 10mm 잊지 마세요. 자, 평깔기와 모르쇠 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돌려보기를 하면서 계속 숙지해 나가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구술로 질문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과정 중에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교재 보시면 구술 예상 질문 있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로 포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잔디 시공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시공은 때를 붙이는 것과 파종이 있고요. 자, 때를 붙이는 거는 평때 붙이기와 그리고 줄때 붙이기가 있습니다. 자, 줄때 붙이기는 시험에 나오질 않고요. 평때 붙이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고, 평때 붙이기 중에서도 전면 붙이기와 그리고 어긋나게 붙이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때 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전면이든 어긋나게 붙이기든 포장 면적이 주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가로 1.5, 세로 1.5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가늠을 하기 위해서 줄자를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실을 또 띄워야 되겠죠. 이 실 띄우는 과정은 원로 포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로 포장에서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실은 현장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띄우는 경우보다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주어지면 실은 띄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면 붙이기를 할 거예요. 평때 중에서 전면 붙이기. 그러면 때는 심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전압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터파기가 아니라 때는 나중에 때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때밥용 흙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때밥용 흙은 요 밑에 있는 흙 중에서 표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흙, 자, 요걸 때밥으로 쓸 거예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때밥용 흙을 확보한다. 그래서 표토를 갖다가 긁어줍니다. 자, 이렇게 긁어서 한쪽으로 자, 표토를 모아두시는 거예요. 이 표토는 나중에 때밥으로 쓸 겁니다. 첫 번째 표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때밥용 흙을 확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복합 비료를 갖다가 뿌려주고 경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복합 비료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1제곱미터당 20g을 갖다가 먼저 복합 비료를 갖다가 포설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경운 작업. 자, 가로 1m, 세로 1m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를 갖다가 뿌려줬고, 이 복합 비료를 갖다 포설하는 과정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생략하세요라고 하면 이 과정은 생략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때밥용 흙을 확보하고 바로 경운 작업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합 비료를 뿌렸고요. 그리고 경운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깊이는 20cm 이상. 자, 삽을 놓고 봤을 때 30cm니까 여기에 반삽 정도 경운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운 작업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운 작업을 하면서 복합 비료가 흙과 함께 이렇게 섞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면적은 가로 1m, 세로 1m입니다. 자, 경운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삽을 내려놓고 뒤집어서 내려놓으시고, 자, 레이크가 있죠. 레이크, 정지 작업할 때 쓰는 거죠. 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시면서,
자, 이런 돌 같은 게 있으면 주워내는 신용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지 작업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줄이 주어지면, 실이 주어지면 실을 띄운다. 주어지지 않으면 생략한다.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때를 놓을 거예요. 자, 때를 놓는데, 자, 실제 이런 평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인조로 준비를 했고요. 자, 떼장의 규격은 300에 300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주어지는 떼장은요, 이 길이가 300짜리가 아니라 180짜리 좀 작은 게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크기는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떼장의 표준 규격 300에 300 구슬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때를 놓겠습니다. 전면 붙이기예요. 자, 전면 붙이기는 때와 때 사이에 줄눈을 띄우지 않고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붙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T자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게 되죠. 그리고 이 공간은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놓게 되고요. 그래서 전면 붙이기는 다닥다닥 붙이는 줄눈 간격을 띄우질 않는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우리 처음에 뭘 했죠? 떼밥용 흙을 확보를 했었죠. 표토는 양분이 많은 흙입니다. 자, 이 양분이 많은 흙을 이용해서 때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보한 이 떼밥용 흙을 위에다가 솔솔솔 뿌려줍니다. 자, 이 떼밥은 왜 뿌릴까요? 이 잔디는요, 이때는 자, 지하경 또는 포복경이에요. 줄기가 바닥을 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떼밥을 뿌려줘야 이 줄기가 옆으로 기어 나가면서 새로운 또 번식이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떼밥을 뿌려주는데, 떼밥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떼가 떠버려요, 누렇게. 그래서 너무 두껍게 주는 건 아니에요. 떼밥을 주는 목적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떼밥용 흙을 갖다가 다 뿌려줬어요. 전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압은 실제로 롤러를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져주게 되는데, 때는 심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라고 했죠. 전압은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롤러가 없잖아요. 80kg 이상 되는 롤러가 없으니까 이렇게 발로다가 밟아주면서 이 전압 과정을 시연해 주시면 되겠고, 또는 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려주는 신용을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전압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될 것은 관수예요. 물을 주는 건데, 현장에 이 조리에, 물조리개죠? 물이 있으면 물을 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조리개에 보게 되면 이 물이 골고루 분사되도록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빼놨는데, 그럼 꼭지가 달려 있으면 달려 있는 대로 물을 주면 되고,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과정도 생략하는 거예요. 대신에 감독관이 구슬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은 얼마 줍니까? 그러면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당 6리터의 물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 과정은 생략 또는 물이 주어지면 직접 관수를 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전면 붙이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긋나게 붙이기는 전 과정은 똑같아요.
자, 복합비료 주어지면 복합비료 1제곱미터당 20g을 주고 경운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정지 작업을 하고 때를 갖다가 하나하나 놓게 되는데 아까 전면 붙이기는 줄눈 간격 없이 갔잖아요. 자, 그런데 어긋나게 붙이기는 떼짱과 떼짱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복비까지 준 상황이고요. 정지 작업까지, 경운 작업하고 정지 작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때가 들어갑니다. 한 장 났죠. 전면 붙이기는 이렇게 갔죠. 자, 그런데 떼짱 간격만큼 떨어뜨립니다. 자, 아래쪽입니다. 사이사이에 때가 오도록 이렇게 놓고, 자,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패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거는 어긋나게 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게 붙이기 조금 더 떼짱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요만큼 하나 건너 하나가 아니라, 자, 하나 건너 하나가 났죠? 여기에 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떼짱 간격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뒤로 더 빠져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떼짱 간격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간격만큼 떨어져서 뒤로 이만큼이 더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간격이 떼짱 간격 하나가 더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방법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긋나게 붙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패턴은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패턴 보고 이 패턴을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잔디 시공 때 붙이기 작업이 되겠고요. 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